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강대강 배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민족주의적 감상이나 만일 감정이 빗대서 찾아가는 대전 서구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25일부터인가? 네, 그렇더군요. 네. 두 분 와이셔츠 딱 멋있네요. 저희 야당은 아직까지 추워가지고 윗도리를 벗을 수 있는 용기가 안 납니다. 국민들 앞에서 좀 더 정중하게 정장을 입고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아니 저는 저희가 더운 네. 저 프로그램을 개그로 만드시려고 지금 왜 작정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계기가 아니라 아니 저 이런 분위기 좋아합니다. 아니 두 분 이렇게 엄중한 딱 이야기하기 전에 와이셔츠 딱 입으시니까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는 아직 추워가지고. 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벗으세요. 아니 추워가지고 더운데요. 아니, 국민들 앞에 좀 더 정중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 패널들 분들께는 편하게 입으시도록 말씀드리는데 좋다는 말씀하시는데 장재원 왜 의원님이 그렇게 시국이 또. 어느 때인데 지금 옷을 와이셔츠 바람으로 방송을 하느냐라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두 분도 제가 알기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소고발 박 의원님도 돼 있죠. 예. 저는 왜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압니다. 국회 선진화법 155조, 156조에는 국회 회의장 가로치고 국회 본회의장, 상임위장, 소회의장 가로닫고 그 주변에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를 얘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저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고발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소환장도 안 받았습니다. 부르지 않았으니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뭐 경찰이 부르지 않는 걸 보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뭐 중요한 설마 거는 저한테 특혜를 주겠습니까? 앞으로도 부를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아직 예, 뭐 저희들은 부르면 바로 나갑니다. 아, 근데요, 오늘 뭐 백혜련 국회가- 의원하고 우리 윤수아 의원이 나갔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법의 위반이 아주 엄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법 위에 네. 성의역이 있을 수가 오늘 없으니까 조사받는 윤소아 거 의원과 아니,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데 경찰 출동하는 경찰이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정치적 고소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이렇게 경찰에 부르는 게 맞는 건지 경찰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터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불법 사보임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그 허락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해야 될 당사자가 누굽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소환했어야죠. 자, 그래 저희들이 편파수다라고 이야기는 얘기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여러 번 논의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5당 대표와 회동하기로 한 거 모레 오후 4시 저희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5당 대표와. 그 혹시 5당 대표와 회동한 다음에 황교안 대표와 또 별도로 단독 회담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죠. 그건 아직 못 들었고요. 네. 대통령께서 얼마나 우리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주시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우리 그 수출 규제,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외교 참사 또 민생 파탄 속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합치는 것이 또 일본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께서 조건 없는 청와대 회담 수용한 거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황교안 대표께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찌됐든 대통령님과 5분의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다라는 칭찬의 말씀 드리지만 이런 점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동안 단독 회담을 고집하셨던 분인데 지금 일본에 의한 저 무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본의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이다라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단호한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호소하고 또 정치권의 단합을 호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7%에 이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당대표 회담과 관련된 형식을 고집하다가는 잘못하면 이런 초당적 협조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에 정말 따가운 질책을 받을까 봐 저는 뭐 말 그대로 고육지책으로 받으신 걸로 그렇게 평가해요. 야, 근데 정말 제1야당 대표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청와대 회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저렇게 어쩔 수 없이 회동을 한 것이다라고 청와대 회동 안 하면 안 한다고 혼내시고 아니, 조건을 한다면 한다고 혼내시고 박지원 의원은 야당이 여당이 이렇게 옹졸해가지고 말 좀 하죠. 국정을 위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박지원 의원은 이런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야당 대표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고 이제 5당 대표 회담에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럴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한 통해서 또 고맙다고 하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추경과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정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박지원 대표님은 그런 정치를 해오셨어요. 상당히 뭐 아주 뭐 확확 휠 정도로 유연한 분이시고 그 속에서 아주 그냥 참 날카로운 그러한 질의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 코너에 나오셔서도 좋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 대통령께 달려있는 문제고 다만 제가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국회를 열어놓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전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이 아베 혹은 일본의 정부 또 일본의 분위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정부부터 또 대통령부터 비판하고 비난하는 네. 그런 분위기들에 대해서 대통령만 그냥 등 떠밀어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 분위기가 일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18일 날 오후 4시에 5당 대표 회담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의제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정말 네.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를 나눴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는 회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만들어놓은 민생 파탄 그리고 이 외교 참사를 통한 대한민국 산업의 결정적인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건 아니고요. 정말 이 회동을 통해서 야당의 얘기를 쓴소리를 경청하고 경청을 넘어서 그 얘기들을 좀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활한 아베 정권과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만든 참사였다. 우리 국민들은 편하게 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 정권은 여기까지 왔는지 이러한 수출 규제를 당하고 화이트리스트를 배제를 당하는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 반성하는 좀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마찬가지의 대응에 역시 또 참 당혹함과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저렇게 정말로 본질을 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이러한 정치 보복용 수출 규제가 단순한 일제징용 판결의 집행 문제의 그런 역사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수출 기록하고 있고 또 이번 금년 10월부터는 일본이 정말 건드리기 어려운 소비세,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세를 8%에서 10% 인상합니다. 역대 일본 내각에서 소비세를 건드린 정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일본 국민들의 그러한 동요, 경제가 어려운 것, 심지어 재정 적자가 우리나라에서는 40%를 넘느냐 안 넘느냐,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느냐 네. 안 넘느냐 가지고 정말 그 대단한 뜨거운 감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GDP 대비 230%에 이릅니다. 이 아베노믹스의 재정 적자 그 정도로 지금 확대돼 가지고 네.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한 일본 경제 후퇴 속에서 남북 화해 모드가 있고 정말 제 영어로 표현하면 그레이트 코리아,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서 동북아에서 등장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우려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대보복령 저러한 수출 규제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을 간과하고 무조건 무슨 문재인 정부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저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 아니요, 어렵다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예. 박봉계 선배님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일본이 참 교활하고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참 나빠요. 맞아요. 치졸한 정권 맞아요. 다만 우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작년 11월부터 이러한 조짐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WTO에 제소하겠다? 지금 일본이요 우리에게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봉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대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WTO 제소 자신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산 부품화 그거 어느 세월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장기적인 네, 플랜을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좀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이번에 퇴짜 맞고 왔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일본이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권은 사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 산업 생태계에 재해가 오지 않고 우리 산업에 결정적 치명타를 오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풀든 아니면 기술적으로 네. 풀든 두드리지 마시고 어떤 하세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저희는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자, 한 가지 네네네. 아무리 간단히요. 들어봐도 저 말씀은 일본의 논리입니다. 제가 자,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자, 아니 그 우리나라 정권의 잠깐만요. 무능을 얘기하면 또- 일본의 논리입니까 또 이게? 끝까지 안 들으시네. 정말 이해가 안 아무리 가요. 자, 들어봐도 그런 프레임은 정말 나쁜 프레임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무리 들어봐도 저는 일본의 논리라고 보고 지금 일본에서 초기에 지금 강제징용 판결 역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아베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그 말씀을 지금 방금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끝까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자, 일본 네.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조원진 의원이 인용을 했고 그것을 모 한국의 가장 큰 신문이 인용을 했고 그것이 다시 일본의 아사히 방송이 인용하는 식으로 소위 그 전략물자의 북한으로의 밀반출 얘기 근거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한번 국제사회에 그것을 전부 다 갖다 놓고 니네들이 밀반출하는지 우리가 밀반출하는지 한번 검증해보자라고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요 좀 예. 어떻게 좀 그래서 그 네, 부분에서 간단히요. 일본이 네. 총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쑥 들어갔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말씀은요. 지난주에 안 나오시더니만 아니, 다시 또 옛날 버릇이 또.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제 말- 네. 결론적으로 자, 진도를 좀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좋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다 얘기하면 제가 뭐 한도 끝도 없다고 할 테니까 정확하게 국산화하고 수입 다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리가 충분히 고퀄리티의 고품질의 불화수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국산화 자금입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아주 긴밀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 간의 네. 상생을 통한 R&D 세액 공제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직접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장현님- 삼성과 네. SK 하이닉스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불화수소 알겠습니다. 국산화 아니, 율이 당연히 지금 저 높아지고 프로그램을 좀 있어요. 진행해야 아니, 되니까 말- 하신 말씀 좀 할 수- 제가 아니, 아니 할 그러니까 수 있는 얘기를- 저는 네. 이렇게 자꾸 아니 할 얘기를 정부를 좀 믿을 거는 아, 믿어주고 죄송합니다. 자, 한 마음이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보세요. 한 마음이 돼야 네. 되는데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일본식의 아니요. 논리를 자꾸 일본의 대변하니까 제가 논리를 답답해서 그러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외교 무능으로요. 이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뢰가 깨졌다라는 신뢰 프레임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거는 철저한 우리 그 국가의 외교의 무능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산화요? 뭐 부품을 개발한다고요? 어느 세월에요? 자, 24일 날 일본은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르헨티나도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거다. 8일 남았습니다. 8일 동안 부품 국산화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국산 부품화를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걸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4월 달에 추경 제출하실 때 아무런 국산 부품화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지금 와서 허둥지둥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무능을 면피하기 위해서 네. 그런 국산화를 자, 얘기하고 있는 거 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은요. 네. 일본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문재인 정권의 대책 없는 무능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거 잠깐 일본의 보시죠. 논리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일본의 논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조국- 알아야 대응을 하죠. 그걸 충실히 잘 대변하고 있어요. 수석이 올린 SNS를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도를 보셨겠지만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네.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노래가 배경 음악으로 나왔다 하면서 축창가를 보냈고 아마도 일본에 대한 우리 의병들 단호한 대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정태욱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이 지적한 것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외교부 산자부 어디 갔고 총리실은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는 밤새 대일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수뇌부가 TV 켜놓고 드라마 본방사수 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의 축창가를 SNS에 올립니다. 우리 그 상황 한번 생각해봅시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춰놨는데 의기만 충천한 동학농민군은 축창 들고 돌격했다 2만 명이 몽땅 몰살당하는 그 사건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이 경제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창 들고 외병만 일으키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무슨 해결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는 뭐 한두 분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는 굉장히 차분하고 또 단호하게 뭐 이제까지 꾸준하게 저 대책을 세워오고 대응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무오기 하자, 국채 보상운동 하자, 12척 나에게 12척이나 남아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민초들이 이야기한 겁니까? 의원님, 정부 예. 야당에 대해서만 초당적으로 대처하자 그러지 말고 여당부터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 뭐 일부 여당이나 정부나 청와대에서 그게 이번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 자유한국당 측의 입장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하고 네. 아마 좀 길게 하실 것 같은데 총량 따져보면 더 길어요. 말씀하시죠. 한 주 쉬고 나시더니 이상해지셨어요.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냐. SNS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사상, 감정 같은 걸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이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종전에 엄정하게 뭐 검찰을 지휘해서 수사에 개입하고 그렇지 않고 제도개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조국 수석은 사인으로 민간인으로 있을 때부터 SNS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요. 특별한 코멘트를 다른 게 아니라 특정한 드라마의 마지막 회분에 나온 죽창가. 매우 상징적인 제가 대학 다닐 네. 때 웬만한 사람들, 저도 저 노래를 잘 알고 참 막걸리 한 잔 먹고 잘 불렀습니다. 이렇게 거하게 취하면. 그런데 그냥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만 청와대 내 분위기가 이번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정치 보복과 정말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무도한 것이고 단기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반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참모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자꾸만 이분이 이렇게 SNS 중독 같아요. SNS를 자꾸 해가지고 정치권에 자꾸만 뭐라 그럽니까? 혼란과 이런 싸움을 붙이는, 차라리 이분은 참모가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처럼 밖에 나가서 야인으로 그냥 정치 평론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고요. SNS 얼마든지 올려도 된다. 그럼요. 네. 궁극적으로 저는 이 내용적인 면에 봤어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죽창 들고 나와서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됩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능한 정권 만나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조선 왕조가 무능해서 나라가 뺏겼습니다. 우리 정권이 무능해서 IMF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네. 좀 유능하게 이 문제를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태호 의원은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 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을 대변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일본의 네. 반일 감정을 자극해 갖고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본이 선전포고했습니다. 24일 하이리티스트에서 배제하겠다. 그럼 선전포고 아닙니까? 선전포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완전히 원점 타격해가지고 보복해가지고 전면전하는 거. 두 번째는 화친 협상 아닙니까? 어떤 길을 갈지 문재인 정권이 정하고 네. 그 정한 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겁니다. 뭐 반일 감정이 이 해결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역사적 놓고 볼 때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이웃 사촌이 아니라 정말 이웃 왼수처럼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수도 없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 임진왜란, 정유회란, 한일 합방을 제외하더라도 정말 조선시대의 수백 년 동안의 왜구들의 출몰과 약탈을 생각하면 이웃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어찌됐든 한미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됐고 동북아시아의 일종의 안보와 경제의 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재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 이런 옳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강을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에 부역할 것인가라기보다는 그래도 일본의 그러한 이웃으로서 옳지 못한 태도에서 분개했던 그 마음들이 오히려 현재의 대한민국 OECD 세계 12위의 국가를 만드는데 큰 네. 힘이 됐던 제가 것입니다. 저 아니요, 장 의원님께 반도 네. 조금만 할게요. 정권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이 정권은요 유능한 국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의 무능을 가지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국민들을 그러면 싸움터로 내보낼 겁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자, 그 문제를 네.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뼈저리 느껴야 된다. 정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을 우리 정부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정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그 말씀들이 국민 67%가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폄하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지금 근데요, 궁극적으로 한번 평가를 보십시오. 받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래서 그런 강경 발언이 그렇게 얼마나 잘못돼 있는 글쎄 건지. 한번 두고 봅시다. 어느 쪽이 참모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일본과 싸우고 일본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렇다고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은요. 이 시점에서는요. 정말 말을 아끼고 네. 최종 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이거는 저희가 저는 맞지 말씀 않다고 중에 생각합니다. SNS에서 올린 아마 우리 안보실의 김현종 2차장의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기회 외란이라고. 네, 이번 일로 우리나라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 경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김현종 차장이 직접 SNS에 올린 것을 네티즌들이 패러디한 겁니다. 네, 저걸 먼저 여쭤봐야겠어요. 아까 선전포고다고 하셨는데 뭐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건 원점 타격할까요? 화친 협상을 할까요? 아니 저 김현종 그 네, 제2차장이 올린 저거부터 좀 말씀드려야 네, 되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일부는 또 기회 외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기회 국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제2차장이 저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중개 역할에 대해서 좋은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하고 와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자신의 무능을 국민의 반일 감정으로 덮으려고 하는 저런 자세는 정말 안보 2차장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 어떤 건지 그 고리를 어떤 걸로 풀어야 될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생각하면 잘 나올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중에 문재인 정권이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확실한 책임을 져야 장 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선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정권이 여쭤본 선택해야 될 거예요. 문제입니다. 정권이 선택할 문제다. 그렇습니다. 맞죠. 정권이 선택하고 책임질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하나 마음에 드는 데가 또 말씀 끼어들지 마세요. 합리적 제 비판에 얘기입니다.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제 얘기입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예, 본인 말 논리를 끊지 말씀하시죠. 마시고요. 예. 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 저 2차장 김현정 2차장이 미국 가서 그 얘기를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조야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겁니다. 한미일 공조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아까 경제와 안보의 중심축인 거는 우리 셋이가 다 알고 국민이 다 알고 누가 다 합니다. 야당도 다 합니다. 네. 근데 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 지금의 일본의 경제 보복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까지 이르렀다는 데에 공감을 세게 받았다라는 것은 김현정 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굳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공감이 되는지 난 정말 그거는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네.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원점 타격이라는데 그거 하셨는데 세상에 원점 타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정부대로 냉철하고 그렇지만 매우 단결되고 아주 어조가 굳건하고 강력한 그러한 기본적인 기조를 갖고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하는 것.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은 민간대로 우리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일종의 불매운동이 있는데 지금 일본조차도 여러 우려들이 나올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또 하나는 WTO 제소 문제가 그냥 그것이 판결이 2년 뒤에 3년 뒤에 나온다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이사회에 이것이 긴급 의제로서 정식 의제로서 상정이 되면 전 세계의 일종의 이것이 생중계다시피 되고
그 홍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선진국으로 자유세계의 나라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 세상에 이거 불과 뭐 몇십억밖에 안 아니 몇백억 몇천억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러한 몇 가지 전략 물자를 가지고 이것을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써먹는 그런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의 자유주의 무역 국가들이 알겠습니다. 보는 네. 순간 그것은 일본에 결국은 아니, 부메랑이 되는 제가-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대처고 이런 네. 것들이 방책이에요. 제가 그것이 왜 폄하돼야 됩니까? 제가 폄하 좀 할게요. 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좀 반론을 좀 할게요. 오늘 우리 박봉계 선배님이 말씀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디펜스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김현종 차장이 왜 이번에 미국에서 중재 역할을 안 했을까요? 지금 그동안 정말 끊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동안요. 상당한 공감대는 표시했지만 그럼요. 뭐 저희가 기대할 만한 후속 조치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네. 한미 관계가 그렇게 썩 공고하지 못하게 만들어둔 외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요 일본과의 관계가 역대 가장 좋은 그런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적극적인 중개 역할로 인해서 한국 편을 들어줄까요? 그러한 상상 자체가 장밋빛 저는 네.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외교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미국에 외면당하고 일본에 보복당하고 중국에 참 홀대당하고 북한에 패싱당하는 이러한 네. 이 무참한 외교 참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만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일본에서는 경제보복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도 G20를 아베가 중심이 된 일본이 주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패싱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직후에 있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3정상 간의 이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통보조차도 미리 받지 못했습니다. 아베 패싱입니다. 그는 속에서 새로 북미 간의 대화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베와 일본이 갖는 소위 말하는 그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과 미국 사이가 전례 없이 좋다라는 오로지 일본 쪽의 시각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변을 하는 문재인 거예요. 정권의 외교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장 의원님.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요 오로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튼튼한 경제의 틀, 외교의 틀을 무시하고 갔다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G20 정상회담 할 때 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같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거기에 한국의 빈자리에 어디가 들어갔습니까? 인도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일본 시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일본 말씀하면 시각이- 일본 시각 얘기하시는 거는 네. 정말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일본 프레임을 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참 무능에 대한 저는 이거는 도망가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시각이죠.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정말 짧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 하시고 돌아오시죠. 대신해서 먼저 박 의원 먼저 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아베가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아베 총리가 그런 의도는 분명히 엿보입니다. 야당의 지적처럼 일부 야당의 지적처럼 우리 정부나 청와대도 혹시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이 문제를 좀 여당이나 정부 쪽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민족주의를 자극한다 그 말씀 자체가 어폐가 있는데요. 민족주의는 있는 것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정신적 유대감입니다. 그 민족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다 활용합니다. 국민국가라면요. 네. 미국도 그러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있고 일본도 급기야 일본의 민족주의는 그냥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소위 일본의 야마구치현을 중심으로 했던 군국주의의 그 사람을 아베가 제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민족주의가 있다면 한국의 민족주의가 필요한 거고 그것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네. 것은 그러한 민족주의 속에서도 여야 간에 서로 도울 건 도우고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네. 이번 18일 날 5당 대표회담 때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제가 많은 비판을 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당적인 그러한 합의를 해주신다면 저는 네. 황교안 대표를 다시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제가 드린 질문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원점 타격할 것이냐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요. 또는 뭐 화친 협상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화친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에서 피해 국가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외교는요. 설명하시겠어요? 네.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우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감성적인 민족주의로 이 외교를 이 험난한 외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정말 설마 하다가 나라 잡는 이런 외교, 큰 소리 치다가 뒤통수 맞는 이런 외교, 문재인 정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